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칼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벌써 14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RGB 프린터, 즉 잉크젯 프린터 프로파일링에 이어서 오늘은 CMYK 프린터 프로파일링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만들었으면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어떻게 프린트하는지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살짝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내용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일종의 칼럼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잉크젯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측정을 했었잖아요. 측정을 했을 때 듀얼 스캔 모드를 했기 때문에 M0, M1, M2 세 가지의 measurement condition 데이터를 다 얻었죠. M1이라고 하는 것은 UV를 햇빛만큼 많이 주고 D50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M2라고 하는 것은 아예 UV, 즉 자외선을 컷한 상태의 반응을 측정을 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어디 있는 오렌지색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서 M0, M1, M2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 용지는 형광증백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왜 아닌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측정 데이터 중에서 M1 데이터를 제가 지금 로딩을 시켜놓은 거고, 그 자외선을 주고 반응을 본 거죠. 이거는 똑같은 건데 M2 데이터예요. M2 데이터는 말은 자외선을 아예 제거하고 자외선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의 그 프린트 컬러 반응을 측정한 데이터죠.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이 용지는 그 형광증백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많은 부분의 컬러에 있어서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건 훨씬 그 푸르스름한기가 피크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딱 띄거든요.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면 그건 과연 형광증백제가 없거나 거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있다, 이런 건데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런 툴을 가지고 이런 걸 비교하고 뭐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7장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가 아주 좀 복잡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그 측정한 컬러 배치들 두 페이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걸 지금 한 목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고 여기에 끝이거든요. 거기에서 총 2130개의 패치 중에서 색깔 차이가 일정 이상 나는 것들을 이렇게 테두리로 표시를 하라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했냐? CI 델타 2000 기준으로 했을 때에 델타 E가 0.5 이상 나는 것은 노란 테두리로 표시를 하고 1.0 이상이 나는 것은 빨간 테두리로 표시를 하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이 처음에 몇 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배치에서 최소 0.5 이상의 컬러 차이가 났죠. 이 정도가 되면 일단 차이가 꽤 많다, 형광증백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온 김에 여기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statistics 통계거든요. 이 전체 2130개의 패치의 색깔 차이를 델타 E 20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고 뭐 6까지 가는 것도 있고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를 평균을 내면 델타 E가 1.78이고 그중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맥스가 7.91까지 간다, 그런 통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면 뭐 소위 빼박이다, 뭔가 차이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즉 지난번 시간에 제가 뭘 보고 얘는 보니까 색깔이 거의 M0, M1, M2가 같은 걸로 봐서 형광증백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요 놈이었거든요. 이걸 봤더니 과연 여기를 LAB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LAB 숫자가 지금 거의 똑같죠.
B만 한 0.23 정도 나나요? 아니면 똑같나? 똑같네. 그죠?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 없으면 이제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뭘 보면 그게 아닌가? 물론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걸 봐도 아니지만 이 패치에서 항상 엑스트라이트의 패치는 항상 RGB 타겟은 여기 사이엔이 끝나고 블랙이 시작하기 바로 전 여기 화이트예요. 그냥 흰 종이, 즉 잉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그래프를 잘 보세요. 한 개는 제가 이걸 마우스를 옮기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한 그래프는 430나노미터가 1.0을 거의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파랗다는 거지. 그런데 한 데이터는 빨간 선을 보시면 그 430나노미터 정도의 피크가 전혀 그런 피크가 없어요. 완전 깎여 있죠. 그 말은 UV 컷한 상태와 UV를 준 상태의 반응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달랐다. 따라서 이 페이퍼는 형광증백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봅시다. 다시 돌아서 있는 거다. 결론이 났어요. 그럼 왜 여기는 이렇게 전혀 또는 거의 차이가 없었을까? 그 생각까지 제가 이제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형광증백제의 티가 나려면 방금 보신 것처럼 430나노미터 정도의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형광증백제는 거기에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선택했던 이런 컬러는 노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노랑이란 거는 블루를 깎아먹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프를 보시면 430나노미터 정도의 반응이 전혀 없죠. 따라서 형광증백제의 반응을 볼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걸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색깔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못해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인데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걸로 돌아갑시다. 뭐냐? CMYK 프린터 프로파일은 어떻게 만드는가? 측정을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보여드릴 이유가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설명드리면 충분히 다 따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페이지 들어와서 여기 옆에 세 가지 체크하시는 거 아실 것이고 이번에는 RGB가 아니고 CMYK 프린터라고 CMYK 플러스 이거 아니에요. 그냥 CMYK 프린터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 여기에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는지는 다 이제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뭐냐? 패치를 몇 개를 구성을 할 거냐, 지금 할 거라면 아니면 몇 개짜리를 구성해 놓았느냐,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해하시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RGB 프린터 프로파일링 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살짝 알 필요가 있다. 요건 지금 별로 필요는 없는데 뭐냐? 패치를 구성할 때 어둡고 밝은 것에 대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많이 두어서 배치를 똑같은 1000개, 2000개, 3000개를 하더라도 더 많이 중점을 두어서 구성을 해서 샘플링을 하고 싶으냐 그거거든요. 이걸 특별히 이렇게 옮길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0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 이건 CMYK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해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아요. 뭔가 하면 이제 옵셋 인쇄, CMYK 프린터의 가장 전형인 옵셋 인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옵셋으로 인쇄를 할 때, 옵셋 쉿패드, 즉 매엽기로 인쇄를 할 때 CMYK로 인쇄를 할 거잖아요. 대부분 그 별색을 쓰지 않는다면 CMYK는 당연히 CMYK 네 가지에다가 맥시멈은 각각 100%씩이니까 총 최대 그 찍히는 잉크의 양은 400%가 되겠죠. 그죠? 사인,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 총 100%씩 겹쳐서 찍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00%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400%까지는 겹쳐 찍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400%를 찍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덜 찍은 것보다 잉크를 조금 덜 쓴 것보다 일단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잉크를 100씩 4개를 섞어서 400%를 찍으면
종이가 인쇄되어서 이제 층층이 계속 쌓이는데 일반적인 속도로 돌리면 1초에 넉 장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종이가 계속 쌓여가요. 그러면 저 처음에 나온 용지는 저기 밑에 쌓여서 그 위에 수백 장의 종이가 올라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게가 엄청난 거 아시죠? 종이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 밑에가 눌리니까 인쇄되지 않는 종이에 인쇄된 부분이 묻어서 나는 뒷무덤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위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는 아주 필요한 만큼만 인쇄 잉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프린팅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마다 이것 이상은 CMYK를 아무리 섞어도 더 이상은 잉크가 섞이지 않도록, 즉 400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리밋을 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Total Area Coverage, TAC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Total Ink Coverage라고 했죠. TIC라고 하는 말은 거의 통용되진 않지만 하여튼 여기는 Ink Coverage라고 했어요. TAC라고 보통 하는데 Total Area Coverage라고, 아니면 소위 그냥 Ink Limit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Ink Limit을 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돌아와서 아예 패치를 만들 때 그 패치, 이 패치란 건 CMYK가 어차피 단계별로 섞여서 픽셀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CMYK에 리밋을 걸어서 얼마 이상은 아예 픽셀이 섞이지 않도록 할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400까지 그냥 하고, 프로파일을 만들 때 실제로 데이터를 이제 찍어서 측정해서 프로파일을 만들 때 잉크 리밋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잉크 리밋을 거는 거는 크게 세 가지 군데가 있어요. 여기 할 수 있고요. 패치 자체를 만들 때 잉크 리밋을 걸 수 있고요. 그 다음 방금 설명한 것처럼 프로파일을 만들 때 최종 저기 뒤에 세팅에 가면 이 프로파일을 구성할 때 잉크들이 CMYK가 4개가 섞였을 때 얼마 이상은 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거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지지난번 시간에 그 CMYK 프린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RIP으로 구동되는 잉크젯 프린터도 CMYK 프린터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 RIP이라는 거에서 또 잉크 리밋을 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RIP을 가지고 잉크젯을 구동하는 분들은 다 경험을 아마도 해보셨겠지만 거기 잉크 리밋을 걸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예컨대 앱슨 뭐가 나오나? 기종은 제가 모르겠네. 하여튼 9400 이런 프린터들 있잖아요. 요즘은 P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프린터들을 이제 다른 어떤 전문적인 드라이버인 RIP으로 구동한다고 했을 때 잉크 리밋을 걸지 않고 400%라면 프린트라면 잉크가 용지 위에서 줄줄 흘러내려요. 그 정도로 잉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RIP에서 잉크 리밋을 걸 수도 있다. 잉크 리밋을 토탈 에리어 커버리지 또는 잉크 리밋을 거는 건 그렇게 크게 세 군데가 있다. 여기는 패치를 만들 때 처음부터 리밋을 걸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400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역시 똑같이 여기서 뭘로 측정할 거고, 그 다음에 페이퍼 사이즈를 뭐고, 마진을 둘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한 개 패치 사이즈는 몇 밀리 할 거냐 이런 거 설정해서 이제 타겟을 만들잖아요. 제가 오늘 사용할 것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CMYK 프로파일링을 할 때 A3 페이퍼 한 장에다가 넣어서 풀로 넣어서 최대한을 샘플링 할 수 있는 것인데 토탈 개수가 1632개 패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앞을 보시면 163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3 한 장에 CMYK 프로파일링 타겟을 구성하시고 싶은 분은 앞으로 여기 163이라고 입력하고 여기 400이라고 하고 넘어와서 i1 프로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지 A3 하고 그 다음에 7mm, 8mm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구성이 생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자체를 저장하시고, 그래야지 여기에 뜨니까. 저장하고 나면 지금처럼 여기 더블 클릭해서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패치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내보내게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CMYK 타겟은 무슨 포맷으로 한다? TIFF 아니고 PDF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PDF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뭉개져서 프린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까지 한 거와 중첩되는 거니까 일단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프린트가 됐어요. 예컨대 이제 그 타겟 PDF를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인디고 집이라든가 하여튼 늘 사용하는 그런 괜찮다고 생각되는 출력소에 주고 뭐 스노우지 200g에 뭐 해주세요 그렇게 프린트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해요. 측정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전혀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측정한 데이터를 제가 로딩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스노우 250g짜리 용지에 요거를 프린트해서 제가 측정을 해 놓은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벌써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사선이 딱딱 보이죠. 사선이 보인단 말은 여기 한 개 패치의 왼쪽 위는 원래 자극으로 준 CMYK이고 오른쪽 아래 조그맣지만 이 오른쪽 아래는 뭐예요? 실제로 측정이 된 그 프린트에서 나온 측정 데이터란 말이죠.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뭐 더블 클릭을 해서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는 벌써 이게 마젠타인데요. 마젠타 100짜리가 지금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마젠타 100짜리의 반응을 보면 마젠타에는 블루가 들어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착각했던 그 오렌지하고 달리 M0, M1, M2 데이터가 다르다는 게 딱 보여요. 그죠? 여기 볼록한 게 M0, M1 데이터고 여기 초록색이 바로 요 깎여 있는 거니까 UV를 차단한 M2 데이터죠. 뭐 LAB가 어떻고 뭐건 다 이제 배웠고 CMYK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LAB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LAB지만 농도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쓰거든요. 농도 숫자로. 그래서 이 마젠타의 농도는 스테일스 T 기준으로 스테일스 T라는 게 뭔 것도 다 배웠어요. 뭐라는 것도. 농도가 1.42예요. 1.41 또는 1.42죠. 이 정도면 정상 농도예요. 여기는 요게 사이언백이에요. 사이언백도 1.42, 1.45 이 정도가 정상인데 이 프린터는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이언 농도 1.61이에요. 상당하죠? 자, 하여튼 농도까지 볼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을 만드는 걸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역시 이번에도 이거 이렇게 측정한 걸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서 이제 볼 용도인데 그 프린트를 주로 어떤 상황에서 볼 거냐? 실내에서 볼 거다. 당연히 대부분은 실내에서 볼 거예요. 실내에서 볼 거라면 자외선 차단된 상태를 가지고 프로파일을 만드시는 것이 더 좋아요. M2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뭐 특별한 그 프린트를 볼 목표로 삼는 광원이 있어? 특별히 없어? 그러면 항상 뭐예요? D50를 하는 거죠. 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RGB 프린터의 프로파일 만들 때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런 세팅들이 나오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프로파일 만들 때 Total Area Coverage 또는 Total Ink Coverage를 리밋을 걸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프로파일을 만들고 있는 이 프린터는 그 소위 출력소에 가면 많이 있는 뭐랄까요? 레이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레이저에 해당하는 것은 리밋을 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400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진짜 매엽기, 쉿패드, 옵셋 프린트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잉크 리밋을 걸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코팅이 된 용지에는 340, 정도를 하시고요. 코팅이 되지 않는 용지에는 300 정도까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300 정도를 하시면 돼요. 300 코팅이 되어 있다. 즉 무슨 뭐랄까요? 아트지라든가 이런 용지 있잖아요. 그러면 340, 50 정도로 하시면 돼요. 지금은 400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Perceptual Rendering Intent에만 영향을 미치는 세팅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굳이 만질 이유가 없고요.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lookup 테이블 나오죠? lookup 테이블 A to B, B to A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데이터를 넣을까? 당연히 크게. 요건 좀 크게 나오면 CMYK는 상당히 RGB 프린터보다는 프로파일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 파일 사이즈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보통 저는 여기 어드밴스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Ccat 02를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세팅을 하고 넘어서 이름을 붙이고 하는 건 똑같죠. 이게 지금 소다 프린터라고 하는 출력소에 그 후지필름의 PC1120이라는 프린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스노우 250g 용지에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세팅이 있는데 디폴트라고 하는 세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7월 며칠 날에 실제로 프린트해서 측정을 해 두었던 것이고, 지금 오늘 만드는 날은 9월 13일이니까 이렇게 제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M2 D50를 넣는 게 좋죠. 그 프로파일을 여러 버전을 만들려면 한 개를 가지고 M1도 만들고 하려면 당연히 M2인지 M1인지 D50인지 3파장인지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적어 두셔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M2이고 그 다음에 D50로 볼 용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프린트해서 이 날짜에 측정을 한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면 RGB 프린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한번 봅시다. 자,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또 다시 이렇게 컬러 개못이 나왔죠. 보시면 지난번에 봤던 RGB 프린터의 컬러 개못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생겼고, CMYK는 거의 전형적으로 이렇게 딱 육각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Y, 여기 마젠타, 여기 사이엔, 요게 이제 프라이머리 컬러들이고, 요것들이 섞여서, 물론 K는 저 밑에 있을 거니까 이것들이 섞여서 그린하고 레드하고 블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딱 이렇게 거의 육각형으로 생기게 되어 있고, CMYK 프린터는 품질이 그래도 좋은 것은, 품질이 좋다는 것은 여기 CMYK 농도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지만 일반적인 레이저 프린터들 있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이게 삐뚤삐뚤하다고 해서 내가 측정을 딱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사실은 CMYK 프린터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프린터 프로파일은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여기 볼 일은 끝난 거예요. 끄고 그 다음에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프린터 프로파일 방금 만들어진 게 여기 지금 방금 만들어진 CMYK 프린터 프로파일이 보이죠? 오픈을 해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방금 만든 CMYK 프린터 프로파일이에요. 겉에 있는 그물처럼 생긴 것은 바로 지난번에 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앱슨 3880 프린터, 즉 RGB 프린터의 개멋이고, 보시면 당연히 CMYK 프린터가 RGB 프린터인 잉크젯, 좋은 품질의 잉크젯보다는 개멋이 작기는 하죠. 거의 전체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CMYK 프린터는 안쪽을 보시면 여기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이 커브가 뭔가 하면 닷 게인 커브예요. 닷 게인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잠시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 말을 우리가 6장 인쇄할 때 배울 것인데요. 인쇄를 할 때는 이런 출력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CMYK 프린터들은 파일에 사이엔, 마젠타 등등이 다 퍼센트가 있잖아요. 뭐든지. 그 퍼센트가 실제로 용지에 그 퍼센트로 등장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더 커진 형태로, 다시 말하면 내가 사이엔만 50%라고 딱 디자인을 해서 작성을 해놓은 파일이 있으면 그게 일반적인 상식 같으면
종이에 갔을 때 프린트가 된 상태도 사인이 50%를 차지하면 그게 맞을 것 같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사인 50%는 실제로 프린트된 상태에서는 사인 잉크의 점이 더 커져서 점이 게인 커져서 그 말이에요. 50%를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닷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제가 지금 여기 50이라는 숫자에 딱 마우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숫자를 잘 보세요. 보시면 블랙은 17.8, 옐로우는 13.5, 마젠타 14.3, 그 다음에 사이에는 10.5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인풋이, 즉 파일에는 50%라고 되어 있었는데 각각이 CMYK가 실제로 이 프린트에서 몇 %가 더 늘어서 나왔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사이에는 실제로 그 사인 50%라고 하는 그 패치가 사인 60.5%로 등장했고 블랙은 블랙 50%라는 패치가 블랙 67.8%로 등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이제 닷게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잉크가 묻어있지 않은 그냥 종이고 여기는 잉크가 100% 묻어있고 종이가 보이지 않는 그 에리어고 따라서 여기와 여기를 제외한 부분에 이제 닷게인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닷게인 몇 %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냥 이거 다 닷게인이니까 다 빼고 50%일 때의 닷게인을 보통 말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닷게인은 정상적이라면 보통 10% 이상에서 한 많으면 23% 정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딱히 사인,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닷게인이 얼마여야 한다고 정해놓은 건 없기 때문에 뭐 사인이 10이다, 블랙이 뭐 18이다 하는 것은 일단 큰 의미는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 정상적인 상태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프린터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제록스 5005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CMYK 프린터이죠. 즉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 똑같은 내용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커브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벌써 아까보다 훨씬 좀 불규칙적으로 또는 뭐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들도 있어요. 어떨 때 더 심한가? 어떤 프린터들은 일부 구간에서 닷게인이 오히려 여기 마이너스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간단 말은 다큐멘트의 이미지에 몇 %라고 내가 디자인을 한 것이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적은 퍼센트 형태로 프린트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거 다 끄고 일반적인 그런 이 보세요. 그 뭘까요? 레이저 프린터들은 이런 모양. 훨씬 좀 이상하죠. 이게 모양새가 삐뚤삐뚤한 것이 규칙성이 덜 있잖아요. 이런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딱히 내가 측정을 잘못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도 일단 아시고 자 그러면 됐고 일단 얘는 감추기 합시다. 그럼 됐고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는가? 프린트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프린트하려고 만든 건데 그죠? 어떻게 프린트하는가를 제가 포토샵도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도 인디자인도 애크로벳도 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인디자인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컬러 세팅도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같으니까 그건 한목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프린트 프로파일링의 키 포인트들을 설명하면서 제일 밑에 강조했던 것이 뭐냐?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프린트할 때는 항상 언제라도 변치 않고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선가 한번 변환하라 그랬죠. 변환 없이 색관리 없어요. 색관리는 변환이에요. 핵심은
색관리는 뭐 컬러 세팅을 한다. 그 자체가 색관리가 아니에요. 일부이지. 핵심은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변환을 어디에선가 한번 한 다음에 변환된 파일은 타겟과 정확하게 같은 상태로 프린트하라. 그랬죠, 제가. 타겟과 정확히 같은 상태라는 말은 타겟은 우리가 프린트하는 핵심이 뭐라고 배웠죠? 색관리 없이 그랬죠. 따라서 일단 변환이 된 이미지는 추가적인 색관리 없이 타겟을 프린트했을 때 정확히 같은 세팅으로 프린트하라 그런 뜻이에요. 옵셋 프린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 프로파일을 만들었으면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타겟을 프린트했었겠지. 그럼 그때 힘들어서 농도 조절했었겠지. 그 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조절된 상태로 프린트를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두 가지 파트를 기억을 계속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어디에선가 한번 변환하라. 변환되면 추가적인 변환 없이 타겟을 프린트할 때와 정확히 같은 상태로 프린트하라. 왜 어디에선가 한번 변환하라고 했는가 하면 포토샵 같으면 변환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변환은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하되 한 번 하라 그 말이지. 첫 번째 어디에서 변환하는가 제일 쉬운 거. 이 이미지를 프린트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프린터로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먼저 뭘 하시는가? 프린터를 먼저 고르는 거예요. 항상 여기. 저는 뭐 앱슨 3880이라고 오늘은 RGB 프린터에 프린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이미지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REC 2020 등등의 이름을 가진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로파일 가진 상태에서 그냥 들어왔으니까 다큐멘트 프로파일은 REC 2020 1886이다. 맞죠? 그 다음에 포토샵이 색깔을 관리한다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환을 어디에서 하는가?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내가 만든 프린터 프로파일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나의 3880 프린터에 도릭스 세틴 270g짜리 용지에 프리미엄 세미글로스 1448고 뭐 M2 뭐 이렇게 만든 프로파일이 있죠. 요거를 선택한 요게 바로 어디에선가 한번 변환하라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자체가 16비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16비트 데이터를 쏘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환을 할 때 우리는 그 CMS의 네 가지 구성 요소 배웠죠. 프로파일, CMS, CMM, PCS, CMM, 그 다음에 렌더링 인텐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역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를 번역할 것인데 이게 어차피 이 데이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프린터 속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네 가지를 마련해 놓았으니 네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라 그 뜻이거든요. 일반적이라면 항상 Relative Colorimetric 즉 상대 색도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또는 가끔씩은 Perceptual 인지적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요거는 더 정확하고요. 요거는 이 컬러리메트릭이니까 색깔 계산에 가까운 거니까 요거는 정확하다기보다는 보기에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보기에 낫다. 그것도 좋을 수 있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보통 이걸 사용하고 매우 가끔씩 이것도 사용하긴 하지만 자 지금은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는데 이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검은 점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항상 체크하라. Relative Colorimetric은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을 자동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지 않으면 섀도우 이런 데가 먹혀들어 즉 구분이 잘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거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하는 게 어디선가 한번 변환하라의 설정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가 뭐였어요? 타겟 프린트 할 때와 똑같이 프린트하라 그랬지. 그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 들어가시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린팅 할 때 거기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보여드리면 앱슨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버 안에 컬러 매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물론 다른 프린터는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포토샵은
포토샵에 색깔 관리하겠다 하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그레이 아웃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따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따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포토샵은 여기를 신경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 프린터 세팅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프린터 세팅 오셔서 당연히 종이 내가 원하는 거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타겟 프린트 했을 때 세팅 아시죠? 기억하시겠죠, 당연히. 그거 기억 안 하시면 말짱할 거예요. 종이, 프리미엄 세미글라스 페이퍼, 그 다음에 16비트,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그레이 아웃 돼 있죠. 그 다음에 1440 dpi로 했고, 하이스피드, 파이니스 디테일 전다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타겟 세팅과 똑같이, 타겟 프린팅 세팅과 똑같이 하고, 세이브하고, 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던 색깔이 거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역시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하는 곳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다른 예를 섞어서 이거 저희 책의 뒤에 실습 같은 거 나올 때 나오는 건데요. 자, 일단 오케이. A3 플러스 페이퍼를 한 개 제가 만들게요. 그냥 캔버스를 RGB고 16비트로 그냥 일단 만들었어. 오케이. 이게 사이즈가 잘못되었네 보니까 34.5인가? 이제 32.5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포트레이트로 길이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미지를 2장을 올려서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2장의 이미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색 관리를 할 거예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뜻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렌더링 인텐트를 다르게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렌더링 인텐트를 서로 다르게 사용해서 프린트를 하고 싶다면 벌써 아까 사용했던 방법 있잖아요. 이거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기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 파트에 대해서 똑같은 렌더링 인텐트를 적용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렌더링 인텐트를 서로 다른 걸 적용해서 만들어진 즉 색관리 처리가 된 이미지를 모아서 하고 싶다면 그게 안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이미지는 일단 360 ppi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360 ppI로 맞춰줍시다. 그래야지 사이즈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 맞췄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제가 아까처럼 Relative Colorimetric으로 번역을 해서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번역하는 곳, 즉 변환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편집 아래에 Convert to Profile, 프로필로 변환이 있죠. 여기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파일로 변환한다. 자, REC 2020을 3880 내 프린트 프로파일 있죠? 고르고 그 다음에 어도비 계산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인텐트는 뭐로 한다? relative로 한다. 물론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당겨서 갖다 놓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미 배웠죠. 그냥 당겨 넣을 때 아무 정신없이 당겨 넣지 말고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저의 프린터 프로파일이 있고 여기에는 방금 그냥 만든 맨 캔버스이기 때문에 저의 워킹 스페이스 RGB 프로파일, 즉 어도비 RGB 프로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파일이 다른 게 있다. 즉 세상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픽셀이 날아가면 색깔이 달라질 것이고 픽셀을 바꿔야지 색깔을 유지하고 싶으면 색깔을 유지하고 싶으면 픽셀을 바꿔야 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묻는 거죠. 이미 배웠죠. 자, 그러면 배웠으면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 여기서는 컨버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Don't 컨버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다시 변환해야 할까요? 변환하지 말아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변환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정답은 하지 말아야죠. 저희가
기억하시라. 절대 잊지 마시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거 뭐예요? 일단 변환해서 색깔리가 된 것은 추가적인 변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어디선가 어떻게 한 번 변환하라고 그랬죠. 변환 이미 된 거지. 그러면 절대 더 이상 변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on't convert 하고 오케이. 자, 여기를 보세요. 색깔이 이상하죠. 변환을 해서 내가 색 관리를 마친 이미지는 어디에서 색깔이 어떻게 보이든 파일 상태로서는 개념치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내가 원래 보았던 색깔로 프린트가 되려면 어도비 RGB 상에서는 이런 색깔로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야만 그 색깔이 정확하게 프린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이 없이 이 상태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당연히. 근데 프로파일이 있으면 0.1초 만에 만들지. 그죠?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있다는 건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거 지금 다 이 짓을 왜 하겠다고 그랬는가? 이미지 두 개를 서로 다른 렌더링 인텐트로 올려가지고 한 장에다가 올려서 프린트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한 개가 더 있다는 소리지.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뭘 배울 때 나오겠지만 이 이미지의 용도는 무엇인가? 내 프린터의 프로파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프린트를 해주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패치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물론 또 나중에 배우실 터인데, 이 이미지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제 책의 일러두기 끝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은 내 프린터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색깔을 번역을 해주는지 정확성을 테스트하실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컬러 애큐러시 체크를 위해서 프린터 컬러 애큐러시 체크를 위해서 LAB를 120개를 박아넣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LAB고요. 색 정확성을 체크한다는 건 LAB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 LAB 그대로 프린트 상에 나타내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정확성을 체크하려면 그 파일은 LAB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프린트해서 측정을 하면 LAB 두 개를 이 원래 데이터 LAB와 실제로 측정된 LAB를 비교하면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일어나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체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LAB를 번역을 해서 여기 올려서 이제 나중에 프린트한 다음에 나중에 측정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를 지금 볼 거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번역해서 올릴 때, 즉 변환해서 올릴 때 렌더링 인텐트를 뭘 해야 할까요? 인지적, 최도 우선, 상대 색도계, 그 다음에 절대 색도계. 네 가지밖에 없죠, 항상. 네 개 중에서 어떤 렌더링 인텐트로 번역을 해야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맞는 걸까요? 그 취지가 뭐였어요? 이 LAB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는가, 그거잖아. 그러면 측정했을 때도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지. 그런데 고지것대로 숫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절대 색도계죠. 다른 모든 세 가지 나머지 렌더링 인텐트는 정확하다기보다는 정확한 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 뭘까요? 범위에 맞게 서로를 조금씩 양보해서, 다시 말하면 색깔들이 조금씩 변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해서 색깔이 거의 정확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 그걸 사용하면 측정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가? 번역을 뭘로 한다? 절대 색도계로 한다. 같은 프로파일 하시고 이번에는 뭐라고? 절대 색도계로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로 다른 렌더링 인텐트로 처리한 거를 한 페이지에 올리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것도 360dpi로 고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갖다가 넣죠. 또 묻죠?
아까 했던 것처럼 뭐예요? 절대 더 이상 변환하면 안 되죠.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don't convert. 이때부터는 항상 뭘 유지하라? RGB CMYK 숫자를 유지하라. 그거예요. 이렇게 된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자, 따라왔죠? 그래서 지지난 시간, 벌써 3번 전이네. 이미. 그 컬러 세팅을 우리가 배울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헷갈림이 시작이 될 거니까 유념하시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해보시라 그랬지, 그죠?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절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설명도 당연히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고 이게 이렇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프로파일이 없다고 난 못하는데 하실 게 없죠. 왜? 그 링크에 들어가면 프로파일도 다 있어요. 하나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실제 프린트는 못할 수 있지만 프린터가 만약에 없다면 제가 설명드린 걸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링크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다 하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색 관리를 했어요. 지금 이미 2개 이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색 관리 이제 끝났고 파일은 끝났어요. 준비가. 프린트만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정신 차려서 어디에선가 한 번 변환하고 변환된 이미지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타겟을 프린트할 때와 정확한 같은 세팅으로 하라 그랬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1번 원칙은 다 한 거 아니야 지금 벌써. 어디선가 한번 변환했지. 그러면 이 이미지를 추가 변환 없이 그냥 타겟처럼 프린트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프린터로 들어와야지. 어쨌든 프린터로 들어와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되면 변환이 또 되는 거 아니야? 네, 변환이 또 돼요. 그 2번 변환이 돼. 그럼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타겟을 프린트할 때 우리가 포토샵에서 어떻게 쓰는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떻게 했죠? 이 프로파일 이름과 이 프로파일 이름이 같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그죠? 여기 위에 어도비 RGB가 있으니까 밑에도 어도비 RGB가 보이면 좋을 텐데 희한하게 저희 컴퓨터는 안 보여. 그게 어떤 데는 sRGB가 안 보이고 어떨 때는 어도비 RGB가 안 보여. 저한테는 어도비 RGB가 안 보여. 맞아 그랬었지. 그러면 일단 done 하고 나와서 편집에 프로필 할당에 가서 sRGB를 선택하고 OK 하세요. 색깔 지금 방금 변했죠? 색깔 변하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 assign, 즉 할당은 픽셀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포토샵의 최근 버전 23.5에 에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에러가 뭐냐?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그 동영상 2개 섞으면서 포맷이 서로 달라서 아래가 잘려서 안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죠? 여기 보세요. 지금 분명히 sRGB를 어사인했는데 sRGB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포토샵이 23.5가 되면서 이게 변하지 않아요. sRGB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도비에 올렸더니 어도비에서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버전이 나올 때는 거기에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보고 이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말과 달리 sRGB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 들어가요. 들어가면 보세요. sRGB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RGB를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선택하면 꼭 뭐라고 얘가 포토샵이 말하는가? 색 관리 안 하는 거 이제 포토샵에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데 너 그렇게 하려면 그거 어도비 컬러 프린터 유틸리티 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죠? 캔슬, 알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색 관리 하지 않는 거예요. 지원한다 만다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똑같은 밑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랬죠.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물론 16비트 이거는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프린트할 때와 똑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프린트 세팅 들어와서 여기에서의 세팅은 우리가 했던 그대로 또는 자기가 했던 그대로 하고 프린트 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2가지 방법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통로로 갔지만 원칙은 정확하게 같죠. 어디선가 한 번 변환하라. 그 다음에 변환된 이미지는 추가적인 변화 없이 타겟을 프린트할 때와 정확히 똑같은 상태로 프린트하라. 맞죠? 자,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프린트한다. 됐어요? 그 다음 이거 실제로 이렇게 제가 프린트했기 때문에 며칠 지나서 측정을 해서 프로파일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로 갈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인디자인하고는 같다 그랬죠. 한 통 속에 말하자면 프린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색상 설정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제가 뭘 해놓은 상태인가. 일단 CMYK 빈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그 이미지 똑같은 거 REC 2020 RGB 데이터를 가진 거를 여기다 플레이스 시킨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지만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과 그 다음에 애크로벳은 빈 캔버스의 의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왔으니까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해서 어떤 상태로 만든 거냐 빈 캔버스를 그래콜 2006 코티드 프로파일 가진 캔버스를 만들어서 REC 2020 1886 RGB 프로파일을 가진 이미지를 플레이스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색깔은 무조건 어떤 RGB를 넣든 어떤 CMYK를 여기다가 플레이스를 하든 반드시 코티드 그래콜 2006이라는 CMYK 색공간 안에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늘 봐왔던 그 이미지 어디 있나요? 요거 하고 색깔이 다르죠. 그죠? 색깔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달라요. 이 벌써 이 그린 같은 거 보면 확 죽어 있잖아요. 사이엔도 좀 어두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미지가 RGB인 상태로 나한테 색깔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RGB를 넣으면 또는 다른 CMYK를 넣더라도 색깔은 일러스트레이터 캔버스에서는 반드시 그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컬러 프로파일 색공간 안에서의 색깔로 번역되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이미지가 CMYK로 바뀐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이거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린트로 가겠지. 여기는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과 달리 편집해 가시면 프로필 할당은 있지만 컨버트 변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두 갈래로 갈라질 게 없어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는 또는 그 인디자인은 또 변환이 있긴 하고요. 그건 또 별도로 설명하고 하여튼 일러스트레이터는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프린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프린터가 보이죠? 당연히 프린터 고르시고 페이지 셋업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셋업이라고 하는 건 프린트 셋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트 셋업. 아까 늘 우리가 봤던 거죠.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포토샵과 달리 일러스트레이터와 인디자인은 컬러 매칭에서 이게 살아나 있다 이거죠. 살아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터치 안 하고 들어가면 이게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변환은 내가 어디선가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변환은 여기서 할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두 번 변환이 돼서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반드시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인디자인 할 때는 컬러 매칭에서 앱슨 컬러 컨트롤이라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한 다음에 프린트 세팅에 가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용지, 그 해상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선택을 하고 이번엔 보세요. 포토샵에서는 이게 아예 선택조차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택이 되게 되어 있죠. 선택이 되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No Color Management. 여기서 색깔 관리하는 게 아니야. 색깔 관리는 다 변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환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이거 누른다고 프린트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눌러야지 프린트 되는 거예요. OK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자. 어디선가 한번 변환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타겟을 프린트할 때와 똑같이 하라 그랬는데 지금 방금 한 게 타겟을 프린트할 때와 같이 하라 그걸 한 거예요. 2번을 먼저 한 거죠. 그럼 1번 어디선가 한번 변환하라는 아직 안 한 셈이죠. 그건 어디서 하는가? 여기 보이는 색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요걸 누르시고 컬러 핸들링을 일러스트레이터가 색깔 관리할게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자기 RGB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고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밑에서 물론 원하는 렌더링 인텐트를 고르시는 거죠. 이렇게 하고 프린트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는 핵심이 뭐구나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인디자인 똑같아요. 애크로벳으로 왔어요. 애크로벳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열었는데 애크로벳은 또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으니까 제가 5장인가? 맞죠? 5장인가? 뭘 설명할 때 그 PDF에 관하여 따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터인데 자, 어쨌든 지금은 이 PDF는 어떻게 만든 거냐? 아까 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요거 그대로를 PDF로 제가 내보냈어요. PDF로 내보낼 때는 무슨 PDF X1A, 2001 또는 X4, 이런 2008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표준 같은 건데 어떤 표준으로 제가 내보냈는가? PDF X1A가 아니고 PDF X4 2008로 내보냈고 2008로 내보낸 이유는 2008 포맷은 거기에 RGB 이미지도 CMYK 이미지도 LAB 이미지도 모든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다 담아서 PDF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PDF X1A 2001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에서 많이 쓰는 PDF 표준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왜 많이 쓰는가? 소위 안전책으로 쓰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오직 CMYK하고 별색만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 이미지 그대로 PDF로 내보냈는데 PDF X4로 내보냈다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본격적인 헷갈림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지난부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일 자체는 Coated Graphically 2006이라는 CMYK 프로파일 가진 캔버스고 여기에 제가 플레이스 시킨 이 이미지는 RGB 이미지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REC 20201886이라는 아주 넓은 캐럿을 가진 RGB 이미지를 플레이스 시켰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 일러스트레이터의 캔버스는 보여주는 색깔은 뭘 집어넣든 반드시 이 CMYK 색깔로만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나 플레이스 시킨 것이 그렇다고 CMYK로 변환된 것은 아니다.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PDF로 PDF X4로 내보내면 바로 그것이 요놈인데 이 녀석은 역시 색깔은 그래콜 2006 코티드로 보이긴 하나 아직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지 오브젝트는 RGB 상태로 REC 2020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PDF X4 포맷으로 내보냈다 그랬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무척 헷갈리겠지만 PDF X 포맷들은 거기에 자동으로 프로파일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 PDF 문서 자체가 어떤 그 인쇄 표준으로 프린트할 의도인지 output intent라고 하는 프로파일과 진배 없는 정보가 거기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PDF는 REC 2020 RGB 이미지를 안에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CMYK인 것처럼 나한테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크로벳에서 뭘 열었을 때 색깔을 볼 때 이게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맞나 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PDF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지 오브젝트의 색깔이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PDF X에는 output intent라는 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output intent는 Graphically Coated 2006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 일단 그걸 설명드리고 뭐 헷갈리시더라도 계속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있는 프린트 프로덕션, 이거 뭐라 그러나 인쇄물 제작이라는 걸 열어볼게요. 여기 아웃풋 프리뷰 출력물 미리 보기라는 게 있죠. 이걸 딱 하면 여기에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아웃풋 인텐트라는 게 딱 보이고 열자마자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인텐트는 의도는 코드 그래클 2006이라는 인쇄 표준으로 인쇄를 해야지 되는 그렇게 하기로 의도되어 있는 그런 PDF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지 물체들이 다 그걸로 변환되어 있는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그거 아닌 거 어떻게 하는가? 여기 미리 보기에 눌러서 Object, 여기 들어있는 물체들을, 객체들을 인스펙터, 볼 수 있는 거를 딱 선택하시고 보세요. 제가 이 이미지를 딱 누르면 아, 이거 컬러 스페이스가 있는 거네. 게다가 RGB 붙어 있네. 프로파일이 뭐야? REC 2020, REC 1886이 붙어 있네. 이거 CMYK 아니네. 라는 게 딱 보이죠. 이거 RGB가 그대로 아직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상태라는 걸 설명드리고 프린트 하려고 들어가요. 당연히 여기에 프린터를 먼저 고르고요. 페이지 셋업 당연히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린터라는 거가 이게 프린터 셋업, 뭐 프린터 세팅스,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컬러 핸들링을 잘 보세요. 요거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Absent Color Control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번 컨버터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프린터 세팅 가셔서 아까 우리가 늘 봤던 그거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 다음 프린트, 이거 프린트 되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한 게 뭐 한 거죠? 프린트 할 때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또 첫 번째 파트는 뭐 어디서 한 거야? 어디선가 한번 변환을 하라며. 변환 어디서 아직 안 했잖아. 어디서 하는가? 여기 고급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급에 들어가시면 색 관리가 보이죠? 이렇게 색 관리가 보이죠? 에크로버시 색깔 관리한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린터 프로파일, 컬러 프로파일은 프린터 프로파일 말하는 거예요. 프린터 프로파일을 여기서 고르는 것이다. 어디 갔어?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고 프린트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차이는 말씀드린 것마다 다 헷갈릴 만한 것들인데 또 하나 차이는 에크로벳은 일러스트레이터와 달리 반응이 달라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아까 그래클 2006 캔버스에 REC 2020 RGB 프로파일 가진 이미지를 넣어서 프린트했죠? 그러면 색깔은 그래콜을 바탕으로 소스로 해서 3880 그 잉크젯 프린터 프로파일로 변환해서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CMYK인 것처럼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에크로벳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문서 안에 있는 이 객체, object의 프로파일을 읽어요. 이게 REC 2020이었지, RGB였지. 그 RGB에서 이 RGB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서 나온 프린트하고 아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나온 프린트하고 색깔이 달라요. 어디서 다른가? 여기서 달라요. 여기서. 이건 왜냐하면 어차피 그 게머지 굉장히 큰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왜 안 나는가? 여기에 있는 색깔들은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CMYK로 거의 다 나올 수 있는 색깔들이에요. 따라서 CMYK 상태가 된 것을 RGB 프린터 프로파일로 번역한 프린트나 원래 RGB를 RGB 프린터 프로파일로 번역한 것이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차이가 있게 나온다.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죠. 자,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어요. 프로파일 만드는 거 이제 RGB, CMYK 다 배웠죠. 뭐 더 이상 없어요. 무슨 뭐 선형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프린터 프로파일 만들었으면 그 프린트하는 방법, 포토샵에서 두 가지로 하는 방법,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에서 하는 방법, 그
그 다음에 애크로벳으로 하는 방법. 애크로벳과 일러스트레이터가 다른 점이 뭔지 다 설명드렸죠. 물론 헷갈릴 만한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당부드리건데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이건 말씀 안 드렸구나. 저의 동영상은 밑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그 공부하는 의도가 전혀 저는 없어요. 자막은 아예 제가 한글 자막은 의도하지도 않고요. 그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뭐 제 목소리를 인식해서 뭘 할 터인데 당연히 잘 안 맞겠죠. 그 보지 마시고 제 항상 말을 듣고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영어로 된 자막을 다는 건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 두 개 달고 거의 지금 포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프린터 프로파일 이용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프린트하는지까지 알아봤어요. CMYK 프린터 프로파일을 가지고 또 프린트하는 다른 방법, RGB 프린터 프로파일 가지고 또 하는 나머지 방법들 몇 개가 있긴 해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